이 시설이 악취 방지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요거 시설이 악취 털이 악취 방지 시설 아니 시 환경부에서 썼지만 이 시설이 악취 시설입니까? 악취 시설 아닙니까? 이거 전에 우리 공사 신고할 때 이거 악취 시설로 신고가 됐어요?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 시설로 됐습니까? 악취 시설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 이게 악취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악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악취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할 말이 없죠. 저희들은 이 시설이 악취 시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참 이게 이 시스템이 엠백 음식물 트리트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하천 6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네. 설치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다시 보충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고 남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물기를 제거하고 또는 김치를 자르다가 먹다 남은 냄새나는 김치를 갖고 오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닐에다 넣어서 넣는 방법. 지금 뭐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죠. 하나는 바가지를 갖고 또는 어떤 그릇을 김치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직접 버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가정하는. 자, 첫 번째로 비닐을 사용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그냥 일반 비닐이 있고 아까 엠백 측에서 제공한 생분해 비닐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일반 비닐하고 생분해 비닐 이거 RFID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대 사용 못한다. 2020년 5월 15일자로 과천시장에 공문이 각 조합에 발송됐습니다. 팀장님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비닐은 사용 못해요. 이제 그 설정은 그 가정은 우리가 배제하고 그러면 이제 바가지는 그릇에 담아서 버려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네. 자, 그러면 갖고 나옵니다. 카드를 열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100호에 101호 어떤 내 호수가 있겠죠? 세대수가. 거기다가 카드를 대면 인식을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열죠. 네. 그럼 여기다가 김치를 제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문제는. 왜냐면 이 밑으로 닫았을 때 툭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바가지에 김치를 갖고 와서 여기서 텁니다. 바가지에 묻는 김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털다가 튈 수도 있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묻겠죠. 많이 묻죠. 그 다음에 냄새가 여기서 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김치를 넣고 내가 이제 닫습니다. 이렇게 닫아요. 아유, 냄새! 하고 딱 닫고 내가 여기다 카드를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서 무게를 재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넣어놓고 나서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겠습니다. 여기에 김치 국물 묻었겠어요? 안 묻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버는데도. 묻었죠, 그죠? 많이. 자, 그럼 이거를 누가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는 사람이 걸레를 갖고 와서 휴지라든가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냄새 안 나고 환기시키고 다 넣으면 그나마 깨끗하게 하겠죠. 근데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죠? 냄새 좀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지독한 것들 독한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놓으면 그게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여기 그냥 비닐을 넣지 않는 한. 그럼 여기도 닦아야 돼. 여기 사이사이에 음식 낀 거 열 때마다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한 3년 썼다고 봐요. 아휴. 한달 내로 못 써.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웃 간에도 싸움이 돼요. 자, 그런데 양쪽에 있으니까 두 집이 쓰겠죠? 근데 한 집이 잘 쓰면 또 괜찮은데 서로 협조해가지고 매일 모여서 우리 이거 청소합시다, 같이. 일주일은 옆에 사람이 하고 일주일은 내가 청소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되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고 연구한 바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이 문제가 냄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엠백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엠백 측에서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엠백도 살고 저희 6단지 조합원들도 삽니다. 이게 쓰레기를 버리시면요. 이 옆에 있는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가 뒤로 빠지게 되고요. 뒤로 빠지면서 이 밑에 있는 스토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퍼처럼 저희 헤라같이 긁는 거 있잖아요. 그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쓱 긁으면서 밑으로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면을 보시면 쓰레기가 떨어지는 요 면 있지 않습니까? 요 면을 코퍼가 긁으면서 그러니까 헤라 같은 게 헤라가 밑에 헤라가 붙어있다. 헤라가 메탈 헤라가 아니고요. PE 계열이면 쇠하고 가면 안 되니까 PE 계열의 그 헤라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이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같이 긁고 떨어진다 밑으로. 그럼 이거 실린더라고 하면 이게 옆으로 빠지는 건가요? 아 이게 뒤로 빠집니다.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집니다. 빠질 때 보시면 요 밑에 그 PE 재질의 헤라가 붙어 있습니다. 옆에 붙은 거는 그러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빠지고요.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고독에 지금 5,000세대 계약을 하시면서요. 얘기를 했던 분이 똑같이 얘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에 계약하실 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계약하실 때, 청소 용역업체 계약되실 때, 투입구 청소 부분을 계약을 같이 하셨습니다. 정글에서 네. 청소 용역업체 계약할 때, 조합에서요? 네, 조합에서 청소 용역업체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잠깐만 왜 그러냐면 공용 부분의 엘리베이터 홀이라든가 비상 계단이라든가 청소는 청소 용역 즉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용역업체 청소를 합니다. 이거는 각 개인이 싱크대나 화장실에 있으시면 주민들이 청소를 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공용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옆집이나 야, 네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 용역업체 계약을 하실 당시에 고독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독에 5,000세대짜리는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거는 조합 측에서 부담해서 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천시도 계시는데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데는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점용 투입구도 청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청소 비용이라고 별도의 청소 비용이 발생해서 용역업체는 청소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용 투입구도.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고 가는 비용이 있고요. 청소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비용은 저희는 쓰레기를 땡겨와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한 거를 용역비를 얘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청소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것처럼 똑같은 게 발생이 되겠죠. 시에도 지금 하시는 것도 수거해가는 비용과 청소 비용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A로. 없는 거 아니야? 내부는 청소를 계약문이 열리니까 청소 아줌마는 그때만을 쓰지 않아요. 안충수 누가 카드는 입주민들이 쓰시는 카드 요금이 부과되는 카드고 청소하시는 분은 저기 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 마스터 카드라 그래갖고 그냥 되면 열리는 카드입니다. 질문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청소를 용역을 업체를 맡겨요. 그러면 그거 네. 관리비 저희가 다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서 청소 용역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원래 종량제 봉투를 외부에 써서 쓰레기를 하셔도요 청소 비용이라는 게 수거 비용과 청소 비용 두 개로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유지 보수 하는데 아까 네. 11단지하고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적었어요. 11단지, 11단지는 저희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5개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월 9,7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아까 뭐 다른 데 봤더니 4,000원, 5,000원 이렇게 4,500원인가 5,000원이라고 적혀 네네네. 계약된 거 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청소를 하는데 뭐 월당 9,000원, 뭐 4,500원, 5,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매일 해야죠. 이제 추지를 제가 아니까 제가 이제 한 고독 투어고
지금 얘기는 크라시움 아파트하고 고레일이라고 한 4년 전에 한 데가 있어요. 3,658세대입니다. 거기는 5개 있고 여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카페에 보면 동대표들이 지금 다 이제 새로 뽑혔습니다. 한번 그 크라시움 아파트에 카페 들어가면 저 동대표가 다 와서 봤습니다. 똑같이 봉투 안 쓰고 못 씁니다. 학교도. 그럼 그 사람들이 맨날 내서나 쓰면 카페에 많이 나가고 좀 아유, 똑같이 돼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비상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랑 피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모든 게 밀폐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갈로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PT에 들어가 있던 비상 계단에 들어가 있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거는 조합원 사용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공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까. 자, 시간이 동안 정리 좀 할게요.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시는 똑같다는 게 분명 위치는 틀리고요. 지금 밀폐된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밀폐된 구조라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홀도 밀폐된 구조지만 비상 계단도 지금 밖에 뭐 창이 있다고 얘기해요. 창은 평상시 닫혀 있습니다. 배열창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자동으로 수동으로 열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조 또한 밀폐된 구조라는 걸 의미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닫혀 있으면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비상계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 35층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조금 자유롭고 문도 개폐가 가능한데 엘리베이터 홀은 다르죠. 그걸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방화원 밖에 비상계단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에는 홀입니다. 천장이 없어요. 뚫려가지고 옥상까지 다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홀이지 않습니까? 층이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없는 동도 있다는 거, 평생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라시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저희 직원하고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 홀도 이렇게 밑에가 돼 있고 비상 계단도 최상층과 최하층은 뚫린 게 아니고요. 다 막혀 있습니다. 다. 그 얘기 저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위,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단위 한 개층은 어떤 특수 25층이라고 칩시다. 네네. 그 면적하고 네. 그 비상계단 그 공간의 면적하고는 자, 지금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직원이 150명이고요. 저희가 150명이 좀 넘고요. 가족과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건축 단지 방배동이나 강남나가 다 했을 때마다 사실 이 부분을 겪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냄새 난다 뭐 한다 해갖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팩트면 저희가 지금 과천에서만요. 과천에 제가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과천 교육빌딩에 있는 지가. 여기서 저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앞에 와서 모든 방배동이나 강남에 입주하신 분들이 쫓아가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과천 사셔도. 잠깐만요. 정말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계단 홀에 있으면 그래도 덜해요. 사례가 비교가 돼요. 그 다음에 계단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공간이 넓어요. 그죠? 입방이 타죠. 근데 각 층은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맥시멈 한 3m 이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퍼짐이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현관, 대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저희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넣어버리면 밑으로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덜한데 지금 과천시 입장은 2020년 5월 15일자 과천시장 공문이 뭐냐면요. RFID 방식은 반드시 네, 그거 똑같은 비닐을 사용해야 된다고 대못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강행비죠.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여기에 묻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 아줌마가 이걸 닦는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청소 아줌마의 역할은 여기 닦는 겁니다. 여기 닦는 밖에 거예요. 닦는 거고 밖에만 닦는 거. 여기고 이 안에 닦는 건 청소 아줌마. 그러니까 여기 닦는 거로 청소 아줌마가 걸레를 이걸로 김치국물을 닦아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요? 여기저기 움직이면 냄새 안 나겠어요? 답변하십시오. 청소 아줌마 닦는 거는
여기를 닦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여기 문제죠. 장소에 대해서 엘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하루에 다시 매일 청소를 해주시나요? 안 해줘요. 제가 아무리 용역을 써도 청소 아줌마가 이걸 닦아도 그 걸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럼 그 냄새가 어디 가냐 이거지, 저는. 아니 그거를 그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속에서 다른 쪽으로 닦아요. 여기 이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런 사실 이제 저희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투입구를 설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정부 정책을 따라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RFI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따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이걸 닦느냐 마느냐 이건 사실 저희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니죠. MD는 입상만 청소하는 것만 역할이죠. 청소라고 하는 누구로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를 계약을 할 때 그때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저희는 지금 시설 공사를 하는 지금 엠백의 이근종 이사님, 저 이사님도 이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처리 문제는 엠백은 계약서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성적서가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어떤 방법이냐고 질문을 한 게 사실은 배관만 한다면은 그 문제가 없겠죠, 지금까지 시험.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라 그 시험 성적서는 네,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엠백에서 확실한 답을 지금 못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거- 지금 이걸 이렇게 닫잖아요. 닫으면 이게 아까 봤더니 사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사선으로 넘어가서 입상관을 이렇게 가요. 네. 그럼 입상관에는 뭐 공기압이 뭐 2580에다가 정압이 뭐 300 몇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입상관은 그렇게 만약에 되는 걸로 해결이 된다고 일단은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사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선 부분에 분명히 저희가 주부드리긴 하지만 아무리 물기를 빼고 하지만 뭔가는 묻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상관에는 그렇게 뭘 처리한다 하지만 그런데 그 사선으로 돼 있는 그 뭐죠? 팽성관인가요? 팽성관인가요? 그거에 대한 사선. 그런 거에 대한 청결 부분이라든가 이게 청결치 않으면 냄새 나는 거는 이게 밀폐되어 있다고 100%라는 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부분을 전 밖으로 나오는 냄새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청결이 안 생기면 100% 바퀴벌레는 소굴이 아니 바퀴벌레라고 뭐 바퀴벌레는 뭐든지 간에 벌레가 생길 수가 없어요. 유기물 아시지 않습니까? 유기물은 너무 조금만 냄새가 풍기면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기물은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청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사면의 각도는요 55도의 각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터를 개방을 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옆면에 벼 있습니다. 옆면이 벼 있는 건 뭐냐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구조도 있지만요. 저희가 유지관리 직원들이 PE로 된 아까 메탈이 아니고 PE로 된 스토파가 있습니다. 스토파로 요리 집어넣어서 경사면을 밀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저희 유지관리 직원들이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잠시만. 네, 벌레 얘기 드릴게요. 벌레는 두 번째고요. 잠깐만요. 그게 아까 스토퍼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관은 네모입니까? 상모입니까? 관은 여기는 원통이고요. 원통인데 그러면 스토퍼가 지금 간다 했죠.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사각형으로 그러면 내려가는 사각이면 지금 제가 여쭤볼까요? 그럼 이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네, 사선 55도입니다. 55도예요? 그럼 55도면 45도면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스토퍼가 그러면 사각으로 이 옆에까지 다 긁어내게 되는 거예요? 스토퍼가 니은자로 되어 있고 그 막대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스토퍼를 딱 집어넣어서 제껴서 밑으로 하는 영상이 있고요. 거기서 밀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싹 밀어버립니다. 스토퍼를. 그러면 그냥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저희가 만약에 텀블러를 예를 드릴게요. 네. 저희가 커피를 맨날 먹는 뭐 텀블러를 예를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끼시죠. 끼죠. 네. 그럼 그게 끼면 그게 언젠가는 써서 저희는 이 정도 되면 그 텀블러는 버려요. 버리죠. 네네. 근데 그거는 아줌마들이 집에서 그걸 쓰고 색을 써서 다 해서 네.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혼이 슬럼프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면 제가 청소하기
저희 스토퍼가 있어요. 그런 미는 스토퍼.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지관리를 하면 저희가 책임지고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투입구를 가서 열어보시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안에 하루살이 벌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언제든지 가서 보셔도 되고. 그 유지보수 하는 거 지금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예, 아까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 청소 저희가 그러면 이선이 여기 덧붙여가지고 이 투입구 내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청소를 맡아주실 걸로 지금 약속을 아니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소 인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관리상 조합하고 계약 자체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조합에서 계약을 할 때 요거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주신다고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내면 해주겠다, 비용을 세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돈 안 내면 저희도 인원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까? 비용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라 했죠? 아까 이게 사선 네네. 55도로 되고 55도입니다. 그 관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청소가 안 되니까. 그건 아까 조항이 어떻게 되죠? 김명관 상무고요. 김명관 상무님께서 잠깐만요. 그 유지보수 계약서에 엠백에서 책임지고 저건 해주겠다고 지금 뭐 확답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확답. 아니요. 그건 투입구 부분에 청소하는 걸 하려고.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니 그게 그거 부분에서 인원도 투입이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요거 그 비용 추가 비용하고 상관없이 요 사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내시경으로라든가 확인을 가능한 건가요? 예? 유지 청소를 청결하게 해주고 있다는 걸 저희가 왜 우리 밑에면 내시경 같은 걸 해서 우리가 뭐 청결 유지도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쓰레기통이지 우리가 먹는 통이 아닙니다. 아니 청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 앞에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청결을 하면 냄새가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비용으로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 청결도를 저희가 수시로 뭐 저희한테 뭐 조합 측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기는 사실 주민들이 이걸 열어보면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이시니까 그걸 뭐 홈피에다 올리고 할 필요 없고요. 그 사실 주민들 보시고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그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드려서 튜브가 닫혔을 때 아직 기름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폐로 계속 흡입하고 있으니까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이사님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여기에 이 통에 넣었을 때 이 통이 더러워지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님, 이거는 사선 반 청소하실 때 여기를 청소해야 된다면 여기를 청소해야 거기도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청소하는데 여기는 그냥 패스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유지관리 계약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 하나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공사 계약만 되고 이 부분은 별도 유지관리 계약권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것만은 알아 더러워지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사선에 대한 거는 청소 가능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 조합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아까 그 보더블 계약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계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냄새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 공간을 통해서 사선에 있는 관 거기서부터도 냄새가 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이 안에서 열면은 이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테스트 해봐도 돼요. 여기다 김치찌개 넣고 문 열면 여기 사람들은 다 입을 거예요. 그리고 옆집이 해놓은 거 내가 청소해야 그다음에 여러 명 쓰다 보니까 또 옆집 쓰다 보니까 그 문제도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인식했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공사 진행 사항이
지금 이렇게 굳이 꼭 엘리베이터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완전히 이렇게 공사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지금 어떻게 비상구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네. 돼요. 저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 쓰레기를 안 먹고 버린다는 편의생 때문에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벽에 이렇게 큰 식물이 엘리베이터 벽에 있다는 것도 정말 속상하고요. 아, 정말 속상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거를 처에 이 안을 거기에 보면 제일 전선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 요만큼 버리자고 무게를 달아요. 무게를 달아서 이 선이 연결돼서 관리실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또 한 달간 모은답니다. 이게 통신비라 그래요. 카드 되는 순간 전기세가 나가요. 우리가 왜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정률 38%라고 하셨는데 38% 아니라 100%라도 저는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회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끔 가능한 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만, 엔백 담당, 잠깐만, 막내들한테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드리는데 거기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백은 비닐 사용 불가로 인한 냄새 문제 그리고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했는데 아까 공사 계약과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백은 여기에 해결할 방법도 없고 개입할 의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네. 그 청소도 투수 청소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는 아직 유지관리 계약 여부는 불확실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5월 26일 속기록 39쪽, 49쪽에 의하면 엔백의 이근종 이사님은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는 이 구조가 음식물 쓰레기 집합시설 구조가 냄새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도 이 주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제가 뭐 그 속기록에 정확히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뭐는 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속기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냄새가 없고 전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속기록에 냄새가 날 수 있는 제가 뭐 여기 있는 이거 좀 오게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설명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이제 뭐 부분을 제가 거듭 안 하시고 어쨌든 트윈문을 열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냄새가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거는 이 투입구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쪽에 건물 안에 설비되어 있는 배관 구조에 국한돼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왜? 자, 그 다음에 이근종 이사께서 그렇게 있어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관으로 냄새가 완벽히 차단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냄새가 완벽히 차단돼서 냄새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총회 속기록 39페이지에 의하면 또 이근종 이사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엘리베이터 근처 계단홀에 버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단홀이 왜 무슨 이유로 엘리베이터 홀 현관 앞으로 변경되었는지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약 변경을 해서 어쨌든 아까 그 여러 가지 날짜가 있었으니까 내부에 있다가 이제 층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계사, 그다음 건설사, 저희 조합 이렇게 이제 어쨌든 TF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투입구는 어쨌든 계단홀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계약이 된 이후에 어쨌든 설계사, 조합 이렇게 해서 투입구 위치를 정하는 그런 TF팀이 있었고, 그래서 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뭐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합장님께서 우리 공개된 단톡방에 하신 건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조합장님의 질문을 코멘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입니다. 이미 업체 선정을 완료한 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 설명회이므로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 설명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달여 이상 조사하고 연구한 사례 중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과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약속하는 신성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와 목적을 10분 이해하시고 설명회 및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엠백 음식물 쓰레기 설비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발췌하여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냄새 예방 및 저감 차원의 대책. 1. 옥상 루프팬 출력 사양을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 두 번째, 지파장 냄새 흡취 필터를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 세 번째, 냄새 흡취 필터 교환 주기 무상 기간 보장. 네 번째, 지파장 주변 침전수 유출 오염 방지 대책. 다섯 번째, 입상관 청소 주기 및 무상 기간 보장. 여섯 번째, 횡지관 청소 주기 및 무상 기간 보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입구 주변 냄새 오염 및 청결 유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란 해결. 두 번째, 비닐봉투 무상 제공. 이거는 이제 과천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미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입구 청결 관리 보장. 세대 비용 부담 불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운영상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층부 세대의 경우 사용 제한 예방 대책 철저 보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속적 유지관리 대책. 첫 번째로 새로운 시스템 출현 시에도 영속적 유지관리 보장. 두 번째, 현실적인 유지관리 및 보장. 세 번째, 소모품류 리스트 및 단가표 사전 공개.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변경 계약 금액의 합리성 공개. 각 동별 인근 5개 투입에서 각 층별 엘리베이터 투입 방식으로의 변경 시 변경된 그 계약 금액의 합리성을 공개하라. 34.9억이죠. 약 35억이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계약 금액 산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요망한다고 조합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엠백 측에서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합 측에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나중에 뭐 지금 다 이미 나와 있는 걸 얘기한 거니까요. 문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괜찮습니다. 예. 저기 이거 마지막 질문 또. 네,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35억이나 뭐 114억 이렇게 들은 그런 설비 제품을 시설을 왜 최고급을 인제서야 보장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 루프팬이나 뭐 이런 거 흡취 필터 고급으로, 원래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사정하다시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 방지 대책 이런 거 침전수 누출되는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이 쓰레기 설비를 우리가 저기 계약을 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소 주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사실 청소하는 아줌마 시켜봤지만, 경력 시켜봤지만 겉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만 주민들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사용 제한이 있다 하는 거는 뭐 휴가 기간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이거 봐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홀 앞에, 필로티 앞에 그거 정말 계속 생각해서 이거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야 되고요. 현실적인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중에 관리비에서 조금씩 증가될 거예요. 분명해요. 그리고 그 AS 뭐 고장 났을 때 우리한테 다 하고, 엠백은
계약금만 받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우리 주민들만 당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오물에 대한 거, 뭐 해충 뭐 이런 거 우리한테 엄청난 한 1조건 피해도 요즘에는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엘베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의원도 모르고 조합원도 모르는 사이에 엘베홀 앞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는 그 전 조합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아주 그냥 편안한 방법으로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네 설계에 맞춰서 그냥 엘리베이터 홀 앞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1조권도 침해받으면 엄청나게 무는데 우리는 냄새, 맑은 공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오물에 대한 해충 피해, 건강상, 위생상 우리는 막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음식물 쓰레기 집화, 자동 집화 시설 설비를 설치하게 된 핵심적인 목표는 우리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엠백의 제품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2시간 넘게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와보니까요. 그동안 궁금했던 사실관계는 뭐 거의 다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도 충분히 다 인식을 여러분 공유했고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중차대한 문제, 앞으로 우리가 50년 살 우리의 아파트를 어떻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 과천시청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조합장님, 그 다음에 감사님, 그리고 엠백 담당자들, 그리고 20여 분 넘게, 2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제품 설명회 및 토론회를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